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민역삼 특이점이 찾은 곳은 바로 이곳 관악 FM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을미디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주 귀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곳 바로 이곳 관악 FM인데 야, 규모가 대단합니다, 송스타님. 저 들어오면서 놀랐습니다. 네. 우리 시민영상 특이점 스튜디오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다. 사장님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실제로 이곳 규모가 엄청나죠? 서울시에 라디오 주파수를 가진 곳이 마포와 관악 두 곳인데요. 공동시 라디오 중에서 한 해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한 1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네. 라디오 프로그램이 1년에 한 4,0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지 활동가님 보니까 막 사진도 찍고 그러시던데. 네, 사실 저희도 라디오를 하고 있기는 한데 FM은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너무 부러워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대소문입니다. 대소문이 근데 어떤 의미예요? 대소문. 네. 이게 이제 약자인데요. 대중과 소통하는 문제적 미디어의 약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소문이 마을 미디어가 크게 네. 소문이 나길 바라면서 대소문이라고 만들어봤어요. 네. 크기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뽑힌 분도 그렇고 몇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나요? 네. 올해는 이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4팀 정도를 선발했고 그 안에서 이제 선정되신 팀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 선정된. 예, 경쟁을 뚫고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경쟁을 뚫고 선발되신 기획서를 가지고 선발되신 분들이. 오늘 대소문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는 영상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을에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대소문 진행하시면서 보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해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경쟁률을 뚫고 뽑혔다? 네, 일사적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주민 방송이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좀 더 마을을 볼 수 있고 그 활동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네. 그 마을 미디어 활동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대소문을 진행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대소문을 좀 하게 된 이유는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굉장히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콘텐츠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중들이랑 얼마나 만나고 있나라는 이제 자성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대중과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기획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 네. 멘토링도 필요하고 장비, 뭐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소수지만 시범적으로 확 밀어줘 보자. 네, 그래서 이제 확 밀어줄 팀들의 기획서를 받은 거죠. 그럼 여기 이 두 분이 지금 확 밀려서 밀렸습니다. 확 네. 밀어서 확 밀어주셨다고 하는데 효용감이 있었나요? 저희는 멘토링 받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지 멘토링을 통해서 좀 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좀 더 쉽게 어떻게 영상을 풀 수 있는지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일종의 같아요. 레벨업이 됐다. 그렇죠. 역량 강화 됐습니다. 네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을 미디어가 이게 양적으로는 되게 확장됐는데 이 대소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질적 확장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을의 관심사가 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선발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멘토로 이제 4분을 모셨는데 미디어 전문가도 계시고 다큐멘터리 감독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기획서를 받아서 네. 그 기획서의 심사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멘토링하고 싶은 단체를 직접 뽑고 그 단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전문가라든지 협치 전문가도 좀 필요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면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거, 미디어의 어떤 그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또 실제로 시행한다는 거 쉽지는 않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는지 대소문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계단이 있다. 계단, 계단. 내가 계단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리 대표님 때문이다. 이주민 방송을 출근하기 위해서는 29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사무실에 도착할 즈음 대표님은 너무 힘들어 진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곳. 물레동 대부분이 그렇다. 그 언제가 제일 아프세요? 무릎이? 계단 무릎이 이제 디딜 때 아프니까 한 번에 이렇게 착착착 못 올라가고 지지대가 꼭 필요하더라고. 그거를 좀 잡으면은 이제 그 몸무게가 나한테 다 안 쏠, 무릎에 안 쏠리고 이제 분산해 주니까 그나마. 계단을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되게 고민은 해요 항상 공간을 어디로 이동한다고 할 때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장애 접근권을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이런 동네에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있는 건 별로 없고 일단 1층은 거의 뭐 1.5배 내지 2배 정도는 비싸고 부동산에 가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가격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물레동은 여기랑 똑같이 그냥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건물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의 어떤 고민들은 장애인들이 되게 접근하기 좋아야지 뭐 유모차도 좋고 어르신도 좋고 아이도 좋고 이렇게 고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뭐 엘리베이터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이드로 뒤로 제껴놓고 비용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분들에게 관련된 핸드북 거기에 보면은 공간을 지을 때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 차별했다고 소송당한다. 그럼 공공채널이나 이런 마을 미디어에 액세스를 하고 싶어. 같이 난 방송 만들고 싶어. 근데 못 올라가네? 저는 소송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계단 오르기가 괜찮아요? 뭐가요? 아니 뭐 상대적으로야 괜찮죠.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싶지. 상대적으로요. 건축법 64조의 승강기에 관련된 규정에 보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6층 이상이 되고 연면적이라고 하죠. 이게 2,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때는 한 600평 이상 정도 됐을 때는 승강기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3인용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이제 일반 주택 같은 데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것도 엘리베이터 법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원래 15인용을 설치하면 15인용을 설치하는 그 면적만큼이 다 건물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가 다른 방 크기나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뭐 13인승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그 면적만큼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건물 크기가 더 커져서 혜택을 좀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비용 차이가 제일 큰 거는 장애인용 일반용보다는 엘리베이터 자체의 마감을 뭐로 할 거냐, 뭐 대리석으로 할 거냐, 디자인은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런 걸 기본 틀은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때문에라도 이제 높은 층에 보통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너면 한 4층 정도의 주인집을 넣으니까 이제 건물주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 자체는 아주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넣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젊고 장애가 없는 나에게 계단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표님처럼 무릎이 아프거나 노년인 분들, 휠체어 사용자이거나 보행을 위해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분들, 그리고 유모차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분들에게 계단은 하나의 장벽이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공간이자 불평등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어디서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 영상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9계단. 네. 네. 왜냐면 저도 시합하다가 그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들어서면은 정말 머리가 하얘져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장애인의 시선에서 봤다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남다른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거죠? 사실 이주민 방송이라는 공간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대표님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데 여기가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일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장애 단체라던가 네. 성소수자 단체라던가 다른 분들이랑 연대할 기회가 많은데 영상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마을 미디어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실까 좀 궁금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한 영상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소방관 분들 모시고 네. 다른 프로그램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저 같은 부상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다른 유능한 소방관에게 맡기겠다. 못 내려올 것 같다라고 굉장히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네.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동권에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네. 좀 담고 싶어서 사실 부동산도 찾아갔었고 건설 그 전문가분도 찾아뵙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한 가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이제 지어진 건물들도 있는 것이고 다 마을마다 또 사정도 네, 다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런 인식 우리가 누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뭔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던가 그 라고 생각을 일종의 했던 것 그 같아요. 사각지대, 예.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이제 대소문을 통해서 이제 발굴하는. 예,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대소문 콘텐츠의 기획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될 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작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서 좀 그걸 유쾌하게 풀어내보자라는 목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거나 도움을 준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풀어내면 더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게 주요한 기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아젠다들을 만들어내고 네. 제작하시면서 어떤 의제를 다뤘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금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의 사례가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많이 알려진 게 그때 예전에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예, 문제가 예. 있었어요. 그때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무릎을 꿇은 학부모분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 강서의 강서 FM이라는 마을 미디어랑 같이 방송을 꾸준히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한 것도 있었고 또 뭐 시의회나 이런 곳을 이제 저희가 감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잘못 쓰이는 네.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들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아무래도 지원하는 것들. 기존의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거대 지상파 방송국들은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을 미디어는 직접적인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좀 많이 두 가지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더 시간이 얘기하자면 넉넉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네. 그 정부에서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 방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라디오 금천이라는 곳에서 예, 예. 수어 방송을 저희 만들었잖아요. 한번 출연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듣지 못하는 분들은 코로나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어로 코로나 정보를 전하는 방송을 해가지고 공유하기도 했었고, 특히 아시겠지만 이주민 분들이 똑같이 또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 코로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송들도 발빠르게 마을미디어가 좀 오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다뤘던 저희가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TBS 시민영상 특이점 보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음이온이 흐르고 혈행이 좋아지는, 그리고 사실 보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틀어놓기만 하더라도 뭐랄까 마음이 따뜻해질 그런 방송이죠. TBS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예, 그만하고요. 예. 그러고 보면은 이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세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역시나 그 마을에서의 관계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 친구와 어떻게 사귀면 좋을까요? 그 마을에서의 그 관계, 확장되는 관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 you, together. 안녕하세요. 이유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친구 프로젝트입니다. 친구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하면 7,900원의 금액을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친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7,900원의 금액을 선정했고요. 이 친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그쳐서 너무 좋네요. 닭볶음 2개랑 참치 김치찌개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많은데요? 와 여기 오늘은 심리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정신이 좀 나가는 상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기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선배라는 언제 봤지? 근데 선배가 되게 선배답게 계속 챙겨주거든요. 많이 물어보고 막 챙겨주고 뭐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친한 걸로 합시다. 16,000원이죠. 7,900원인데 아니 그래도 저 200원만 혹시 네 여기 16,000원.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특별 손님에게 이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죄송해요. 자, 손대정하고 여기 메뉴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닭볶음탕이랑 참치찌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릇 어디서 가져왔는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 가져왔어요. 도생이 많네요. 이게 먹으면서 말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선배가 어색하네요. 요즘도 영상 많이 봐요? 네. 유튜브 영상? 하다방이라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런 반이 있는데 하다방 와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에스더. 유튜브 덕분. B2B 덕분. 근데 이창섭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때 뭐 그렇게 친구들은 잘 지내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아예 혼자가 되거든요. 뭐 할 게 없어요.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잘 되는 게 와이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죠, 와이파이가. 그래서 와이파이로 그냥 재미있는 거 찾아봤거든요. 유튜브가 되게 웃기는 영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가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냥 편하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먹으니까 뭐 먹고 싶지? 주변에는 진짜 많이 뚱뚱해졌다고. 제가 미얀마에서 나왔을 때 이 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예전에 봤던 사람들을 다시 봐가지고 헐 그렇게 행복하냐. 저도 살 많이 쪘거든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왜 코로나를 헬스장 못 가요. 왜 코로나를 핑계하죠? 코로나를 핑계로 헬스장을 안 가고 운동을 안 하니까 옆에서 찌적거리고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키면 되는 건데 안 지키니까. 근데요. 네, 밥 맛있게 먹었나요? 맛있어? 네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아까 전에 되게 또 얘기. 그냥 선배가 너무 평소 같지 않아요. 그냥 오빠인데 좀 반말하세요. 반말을. 그렇게 뭐 존댓말 안 하는데. 평소에도 제가 존댓말을 아니요 안 했었거든요. 가끔 제가 하죠. 아니요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에스더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예요? 모든 거죠 사실은. 사실은 끈끈하면서도 조금은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가족이라는 자체가. 다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에스더랑 같이 밥 먹는데도 되게 가족이랑 뭔가 여동생이 밥 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느낌을 안 느꼈는데. 아니야 선배한테는 되게 선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선배가 지금 보면은 항상 에스타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선배가 이렇게 놀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선배처럼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꼰대. 아시는데 제가 이거 저 못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친구 프로젝트는 지금 꼰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말 끝까지 들으세요. 네, 그렇죠. 오늘은 네 이렇게 또 얘기해보고 또 다음에 또 같이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Are you together? 네 감사합니다. I, you, together. 이게 자연스럽나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7,900원 한 끼 식사 프로젝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900원 친구 이 느낌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깥 8,000원이던데.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세?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200원을 옆에 네. 있는 PD에게 빌리는 장면도 사실은 들어있는데 저희 원래 기획 의도가 7,900원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귀엽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엽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친한 사이 아니셨어요, 두 분? 에스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같은 학과고 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끔 밥도 먹으니까 우리가 친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런 친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밥을 먹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내가 진짜 몰랐구나. 내가 이 친구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친구가 뭘까? 진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프로젝트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답이 바로 안 나오시죠? 네, 아니. 예. 네,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부분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럼 뭐 비대면으로 밥을 먹거나 영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쵸. 술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쵸. 마을 미디어가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웹진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역시 영상이 대세인데 영상 콘텐츠는 제작이 어렵긴 어렵죠. 일단은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기도 하고 사실 마을 미디어 한 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그 현장에 뛰어나갈 이제 카메라를 들거나 뭘 할 이제 팀원이 좀 적다 보니까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어려움. 그래도 영상이 가는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영상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는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글이나 사진은 그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영상이 주는 매력은 그게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아요. I, you, together. 네, I, you, together. 그렇죠. 이거를 사진으로 담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담는 거랑
또 다를 것 같아요. 부끄럽지 지금. 손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라디오가 조금 많았다면은 요즘에는 올해만 해도 영상을 다른 매체와 같이 하는 팀까지 합치면은 50%를 넘었고 영상만 하는 팀도 한 30% 정도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영상 세대잖아요. 요즘에 영상으로 소통하는 세대고 검색도 유튜브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마을 미디어도 더 소통하고 싶은 것 같고 동네의 어떤 풍경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나 뭐 소리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지만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영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집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로 아픈 사람과 그 가족들입니다. 홍 여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60년 전 그녀는 아름다운 5월의 신부였습니다. 한국 해외건설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되었던 시절에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둘만의 오붓한 노후를 꿈꾸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낙상을 하고 치매 진단까지 받으면서 그녀의 집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매 케어는 육아와 비슷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늘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치매를 앓는다는 건 어른에서 꼬마로 다시 아기로 도움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꾹꾹 누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서 함께 있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홍 여사는 집콕 생활을 하면서 채소와 사람의 공생을 생각했습니다. 채소는 뿌리를 살려내고 수분만 공급해주면 살아나니까요. 햇살이 바로 비치는 곳은 피하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이렇게 뿌리가 하나하나 돋아납니다. 그렇게 함께 적응하고 노력하면서 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봄, 홍 여사의 허리병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잠시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부부는 생애 마지막 고백을 전화로 합니다. 이제 모시러 갈게. 내일 옷 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그래. 어려워도 좀 참아요.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이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병원 안 두고 못 가고 그러니까 많이 섭섭하게 왜 온가 보다 싶어서 나 당신 많이 보고 싶어 이제 그랬어. 근데 옆에 사무장도 있는데 뭐 이저리저리 좀 낯간지럽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뭐 여자 때문에 못 가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다고. 근데 그 양반이 평소에도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한국말은 잘 안 해. 이제 맨날 외국에 다니다가 외국말은 좀 익숙하니까 이제 뭐 하다가 I love you 이런 소리를 잘 하거든. 그래서 내가 I love you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I love you 그러더라고. 마지막 말이 이제 그래도 사랑해요 하고서는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다음 날 같은 시간 그는 이승을 떠났습니다. 한 달 보름만 지나면 60년 세월을 함께한 것을 기념하는 회원례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어도
그가 곁에 있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어서 사랑한다는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아기 같은 사람들 TV. 왜냐면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아기 같은 사람들의 TV라는데 이거 참 갑자기 사람 울리고 그러니까 훅 들어오시네 진짜. 예. 어떤 분들이 만든 영상이죠? 원래 그 용산에 치매 가족 센터 케어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치매 가족들이 서로 숨기 바쁘었던 거죠. 좀 왜냐면 알려지면은 편견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정보들을 얘기해보자 해서 마을 미디어를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아이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픈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 네네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도 집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게 되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것들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슬펐어가 아니라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자치구마다 다 치매 지원 센터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가족의 문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해서 그런 대안들 제시하는 것들 그런 의미들이 사실 마을 미디어의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방송이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데 자, 그리고 그 풍성함의 주제를 한번 내부 제작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을 통해서 지원받은 콘텐츠들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좀 어떤지 좀 바로 앞에 이제 틀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놀랐어요. 저희가 마을미디어에서 치매 가족 이슈 단체를 지원한 지 처음인데 엄청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TV에서 이제 올리는 영상들이 이것도 있고 아니면 치매 가족에게 제공하기 좋은 음식들, 요리법 같은 것도 올리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그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너무 도움이 되었다. 이런 글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상영회를 했었어요. 그때 다른 마을미디어 활동가분들도 많이 자극이 되었다. 우리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말씀만 들어보면 이거 대소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제작 지원하면 더 많은 효과들이 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컨설팅, 뭐 멘토링의 필요성은 좀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전반적인 지원 사업에 녹여내 봐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콘텐츠 제작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좀 확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작 지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영을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저희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앞에 말고 뒤에. 네. 맞죠? 눈치 보신다. 자, 이렇게 그 마을 미디어,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미디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을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용자, 이분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만드는 경험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던 걸로 생각이 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걸 확인이 되고. 대답을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실 보는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요 주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던 건데 너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서 다시 성찰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끌어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라고 하는 지원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께 뭐 팀장이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어떤 역할들 뭐 이런 것들 해주셨는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을 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됐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대소문을 하면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그 권세미 선생님께서 진짜 피드백을 너무 꼼꼼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도 계시지만 또 센터에서도 꼼꼼히 해주시고 굉장히 영상을 만들면서 마을에서 우리도 지지받고 있구나, 굉장히 응원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번에 영상이랑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도 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대소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줄수록, 물을 줄수록 되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거를 네, 느꼈던 것 같고, 올해 확인했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 마을의 그 미세한 곳까지 시선이 갈 수 있는 미디어가 정말 필요하다. 네. 그리고 재난의 상황에서일수록 더 필요하다는 거를 좀 확인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이 마을 미디어 필요성을 알리고 더 효용 가치 있게 활동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1인 미디어와 좀 차별화되는 마을의 시선을 사실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시선을 어떻게 더 공유할 수 있을까? 그냥 조회수만이 아닌 네, 그런 차별화된 시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다. 그런데 오늘 시청자분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와, 정말 먹을 게 많이 있는 정말 대소문다운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악구 마을 미디어 제작팀 아야어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I, you, together. 잠시만요. 같이 혼자가 하나, 둘, 셋. I, you, together.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잠에 들지 못해 시간 가는 마주에 새벽 3시인 걸 확인하고 들지 지표 막걸리 한잔 마시고 나서 빨갛게 맞서 잠 어디로 너랑 나랑 비교받아 보면 내 미래는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여. 엄마는 내 아들 세상에서 최고라고. 그 세상엔 엄마가 너무나도 많은 걸. 내 편 몇명 제편 몇명 못해 변명 내 성적 잘 제쳐도 나는 넘쳐 트럭으로 몰려오면 나는 다쳐. 이렇게 나는 오늘 거꾸서 같은 핑크스에 둘밖에 또 지었어. 젠장 작업 쭉 먹고 봤네 고등어. 다시 현실 복귀 돼버렸네 털었어. 별다리를 못쓰게 돼버렸네. 내게 가는 음악은 하게 왜 나가는 초록색 음악 같아. 마치 카페나 눈금 삼킨 것 같이. 말이 돼버렸어. 편히 의미 없는 함께라는 말이 여행 갔다 와서 보자며 손가락을 접어가며 하루하루 밤새는데 어디 갔니. 잘 파니 잘 사니 잘 먹고 잘 사니 잘 봤니 잘 갔니 잘 봤니 잘 많니 잘 듣고 잘 자니 잘 아님 그게 아님 잘 알고 있는 나를 잘 봐. bitch 셔터 내리면서 아도나고 똑같다는 사랑에 평생 갈 로맨스의 시작 웃을까 why. 난 아쉬울 게 없어 충도 하차 없이 40대도 20살의 여자 만나 강도 치고 살고 내 야망의 지금의 초소. 연애해봤자 서로 얼굴만 본 듯 팔다를 붙여 하나 fucking trozo. 잔인한 너 술로 밤하늘을 볼 때 나는 좀더 발정도 golden 기분 왼쪽을 갈려서 잠이 가끔 무거워서 같이 들어줘야 돼. 잠이 가끔 무거워서 같이 들어줘야 돼.